안녕하세요. 시장 감시자 레이먼입니다. 오늘은 EMNI입니다. 회사 이름은 EMNI고 OLED 소재 개발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경영권 분쟁하는 회사들을 찾고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EMNA라는 회사를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조짐은 좀 한두 번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쉘이에요. 뭔가 해볼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뭐 누가 해도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이게 관심이 가져질 때를 대비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2023년 초에 이제 재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 뭐 재개되자마자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 많이 털고 나갔어요. 다 쭉 털고 나가고 이제 이제 후반에 와서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 어디 25년 초 여기가 이제 한번 누가 해보려고 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보려 했다 잘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좀 알고 보니까 그 나중에 숫자를 보니까 뭐 택도 없는 숫자 가지고 ZMNA를 하려고 했던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었는데, 또 이제 아직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쉘로서 훌륭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그게 또 아마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재무제표 1번 보면 이게 뭐 매출은 뭐 항상 요 정도 이렇게 한 3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뭐 영업이익은 좋지 않다가 뭐 좋았다가 좋지 않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뭐 이제 여기저기 피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매출 원가율이 너무 높아요. 84.8, 85.3, 85.6 이게 굉장히 높은데 이게 동종의 어떤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뭐 EMN하고 종종 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덕산이나 이녹스첨단소재나 이런 쪽, 뭐, 한솔도 마찬가지지만, 딱 소재 개발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상품 라인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OLED 소재 개발하는 회사들의 원가율은 보통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지금 평균 따졌을 때 이런 거고요. 최근에는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 관리가 왜 안 되느냐? 이거 원가 관리가 아니고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장부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판가 자체가 낮거나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공장이 없어요. EMN에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OLED에 레시피만 던져주면 그쪽에서 이제 제작 개발해가지고 납품해주는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레시피 개발만 하는 건데 EMN의 역할은 그래서 뭐 직원 수도 몇 명 안 되고요. 그렇게 그다지 핵심 인력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스펙들 보시면 이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도 공학도나 레시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회사에서 요 OLED 관련된 회사에서 기술 영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시피 가지고 하는데 그 레시피가 레드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적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해도 뭐 그 이상 그 이하 큰 기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블루호스트인데 그뭐 이유야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호스트가 수명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블루호스트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원가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남의 거 떼어다 파는 거다 그냥 뭐 주문 생산해가지고 납품하고 그러니까 판가가 낮건 뭐 공장에서 근데 이제 판가가 낮을 거라고 더 보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주문 생산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규모가 아닌 이상은 공장을 직접 설립하거나 뭐 시설 인프라를 직접 갖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못하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원가율이 높다. 이거는 판가 자체가 싸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냥 싸게 팔아서 볼륨만 유지하고 있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흑자를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그 주문 생산해가지고 파는 거야. 이거는 장부를 좀 봐야 돼.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원가율은 비슷한데 갑자기 수익이 작년에 안 났던 게 올해 나는 이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장부를 살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비용이 이거예요.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부채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문 생산해서 레시피 가지고 주문 넣고 갖다 납품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뭐 사업 정리하기도 좋고, 다른 회사로 피보팅 하기에도 부담이 적은. 그럼 현금은 이제 받아놓고, 좀 쌓아놓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현금이 뭐 잉여 현금이라고 해봐야 뭐 몇십억 정도 수준인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뭐 크게, 어, 허튼 짓을 하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짓도 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매출채권 회전율이니 이런 것도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재고 회전율도 그렇고, 이거는 할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 자체가,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고, 대표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낙가마, 소위 말하는 낙가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자면, 아까 여기 이제 동종업체 대비 원가율 높은 거, 이런 문제 하나 짚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게 이제 보면, 이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자랑하고 싶은 건 다 여기다 쓰죠. 뭐 아주 디테일한 건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23년에서 25년 사업 보고인데 주요 계약이 그냥 깔고 있어요. 뭐 새로 늘어난 거는 요거 하나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사업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죠. 그래서 뭐 IR 자료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이제 확보를 해서 보니까 이게 24년도에 돌아다니던 건데 뭐 사업계획서라고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뭐 시장 전망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다음에 뭐 애플 폐원 채용 계획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그냥 그래도 그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여기는 레드호스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예 없습니다. 뭐 무슨 중수소 한다 그러고 뭐 이제 뭐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회사에 여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 이 부분 한번 보죠. 이게 서머 스프라우스나 뒤에도 나오는 이제 그 슈레딩거나 이런 얘기들이 다 그냥 갖다 파는 겁니다. 대리점식으로. 근데 독점도 아니고 무슨 사업권을 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업권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지도 않았어요. 공식적인 계약으로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 특허인가? 왜냐면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 레드호스트 있는데 다른 것도 확인할 거예요. 파트너십인데 이거는 그냥 갖다 파는 거고 오일리 기술, 중수소, 뭐 시험 기술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특허 기술 보유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특허 기술이 지금 5개죠. 그래서 5개가 특허 기술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하지? 그러고 제가 특허를 찾아봤더니 이 5건 중에 2건은 소멸됐어요. 이제 일단 특허는 전부 하나 그 유니버설 머테리얼 코리아 코퍼레이션 여기가 이제 자기가 일했던 회사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그 특허 하나를 사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멸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한남대학교하고 산학으로 만든 산업 그 특화입니다. 이게 좀 시간도 오래됐고 별로 의미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그마저도 여기 사유가 있어요. 여기 효력이 소멸된 사유가 등록료 불납 돈 안 내갖고 자기네들이 이 자료가 24년도 자료인데 소멸된 특허를 2건이나 올려놓고 나머지 3건도요. 이게 뭐 읽어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지 뭐 요즘에 GPT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이 블루 호스트 관련돼서나 아니면 뭐 중수소 관련돼서 이런 특허는요 수십 수백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레시피의 가능성인 거지 이거 가지고 실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허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특허마저도 전부 예전에 그 한남대학교의 산업협력단에서 냈던 거 그거 해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돈이 오갔다면 이 돈의 크기 사이즈가 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비싸게 주고 샀다면 이것도 배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걸 보시면 여기 이거 이 프로젝트 이제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그래서 뭐 이 중수소인데 사업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과제인데 이건 아까 주요 계약 현황에 나왔던 내용이고 유기합선 능력인데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했다는데 본인들이 했다는 건지 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특허 뭐 블루호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뭐 중수소의 가치가 이렇다.
근데 특허는 자기네 특허가 아니고 전부 사다 놓은 특허고 두 개는 등록료 안 내서 소멸됐고 그다음에 뭐 유기합성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글로벌 파트너라고 해놓은 여기 회사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뭐 슈레딩거라든지 서머 스프라우트 이거 다 그냥 소프트웨어 갖다 파는 겁니다.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개하는 겁니다. 중개. 근데 마치 무슨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기술력이나 비전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파스칼도 마찬가지. 이게 비에 올릴 일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의미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그냥 단순한 메시지 한 번에 그 뭐 거기 임원들 한 5명이 그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사업 담당이고 이 사람은 마케팅이고 뭐 이 사람은 뭐 그 부사장으로서 뭘 하고 CEO도 옆에서 가까이 뭐 I wish you 뭐 이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파트너 찾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제가 이거 이거 최근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아직 만들질 않아가지고 자기들 실적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뭐 개발한다고 여기서 독일에서 창업 지원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하고 기술력 해가지고 돈 좀 투자 받았는데 아직 실행돼가지고 상용화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누가 이제 파트너 한다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파트너 있냐고 했더니 파트너도 없고 뭐 너무 좋다. 뭐 언제든 연락 달라.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그냥 파트너라고 쭉 늘어놓고 나머지는 중개고 결국은 갖다 파는 거 말고는 지금 뭘 가지고 파트너십을 하겠다라는 건지 뭐 양성자 같은 이게 씨발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서를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실 만한 게 뭐 그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뭐 전고체 전해질 연구 그러니까 이 PR이라고 지금 자기는 이게 홈페이지 화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은 자기네들이 뭐 연구소에서 뭐 한다 그래갖고 뭐 블로그도 하고 뭐 해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이 환경 기자 출신이 여기 그러니까 PR하고 뭐 이 IR 쪽 이쪽에 뭐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뭐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약간 부풀린 내용들 뭐 열심히 퍼다 날리면서 한두 개 언론사들이 지원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기사 내용도 좀 허접하기도 하고 요 내용들 보시면 그래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 실질적인 자기 사업하고 관련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진짜 그 애들 블로그 같은 창업하는 뭐 창업한 지 한 1년 된 20대나 이런 진짜 사회 초년생들이 푸르른 꿈을 안고 의기 충천해 있을 때나 해볼 만한 그런 PR들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 누가 들어가서 뭘 하면 잘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같이 이제 회사가 건강하니까 OLED 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비즈니스에 대한 그 피보팅이 필요해 보이는데 블루호스트 기술은 안 갖고 뭐 중수소 치환이나 이런 것도 관련된 전문 뭐 LG 쪽이나 이런 쪽의 그 전문가하고 잠깐 인터뷰 해봤는데 뭐 얘기는 일단은 이 블루호스트 관련돼서 이미 그 제약회사에서도 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이 중수소 치환하는 거는 인도에서 그 취한해가지고 필요한 원재료를 굉장히 싼 값에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환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맞고 또 하나 안 맞는 거는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뭐 덕산이라든지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이제 이 OLED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의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호스트 하나만 납품하는 회사는 이제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OLED를 생산하는 과정에 뭐 레드 호스트든 그린 호스트든 블루 호스트든 납품을 하면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들에 맞게 핏하게 여러 재료들을 공장 라인업에 그러니까 이제 단계에 맞게끔 그 생산하고 연구 개발해서 맞추고 이런 형태로 영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뭐 그거 하나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는 그 CV 찍을 때나 이럴 때 외부에다가 사업 설명할 때는 뭐 자기네들이 블루호스트에 필요한 뭐 중수도 치환 기술을 이렇게 특허도 가지고 있고 막 해가지고 돈은 받아놓고 맨 여기 올라오는 거는 인도 여기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나와가지고 파스칼 뭐 스모트라트 하고 슈레딩거 하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얘네들 거 갖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데, 인도에서 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 내용도 진짜 어설픈데,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여기 앞에서 이제 사진 한 방 찍었어요.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인도 회사하고 이게 배터리 관련된 건데 여기서 예매나이가 중간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서 또 이제 뭐 낙가마를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낙가마 해서 수수료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뭐 하는데 이 흑자 전환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멀지 않았다. 이거 좀 위험하다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대표가 대여금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자 뭐 5월 20일 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이때가 뭐냐면 대표가 무슨 뭐 회사의 뭐 그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사주 매입한다고 뭐 IR을 해놨어요. 뭐 기자도 그냥 뭐 그런 관계로 쓰는 기자야 뭐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 지분 방어하려고 회사 돈을 임의로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감사의견에서 적정 나오고 지적도 안 한 거 보면 이사회하고 이런 서류 절차를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뭐 내부에 그런 위원회 만들고 뭐 절차적으로 다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없다라고 했던 거 정도면 되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가지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빌려가지고 이거 5억이면은요 이게 회사 가치가 이게 이제 빌린 돈이 5억인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4억 5천9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전체 회사 가치가 150억, 20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지금 그 여기 보시면 지금 250억이네요. 올라가지고 뭐 한때 이제 그 낮았을 때 이제 그 정도 수치까지 갔는데 이 금액에 이 5억 정도를 빌리면은요, 이거는 대표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그거 상환했다고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랬던데 그것도 약간 코미디고요. 그리고 임의로 잘못해서 갖다 써놓고 문제되면 갖다 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진다는 그런 식의 답변도 참 너무 초보 같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시비를 찍고 하는 이 시기에 아까 처음에 그 차트 잠깐 보여드렸던 요 시기에 여기 잠깐 올라가지고 여기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 여기 어딘가에 돈이 들어갈 때 그 전 단계죠. 그 전 이때 말고 그 전 흐름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때가 그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거래 정지가 풀려가지고 다시 상장한 다음에 이 대표가 오피스텔을 삽니다. 오피스텔을 뭐 여러 개 사요. 분당에 있는 한 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여러 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해명하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하는데 사실 OLED 소재 개발하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수익성을 낸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걔가 더 높다? 어떤 회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한 천억 있어가지고 그 중에 포트폴리오상 부동산이 몇 프로 한다. 뭐 그리고 이러저러한 목적이 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자기네들 갖고 있는 여유자금 전부 다 거기다 다 때려박았어요.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분당에. 그래서 그럼 그래 뭐 그것도 뭐 거기서 임대료 나오고 뭐 한다 그러면은 뭐 그래 그래 뭐 딱히 쓸 돈도 없어요. 왜냐면 낙가마만 하니까 뭐 돈 받아가지고 어디가 투자해가지고 리스크 부담하고 그걸 또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럴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 오피스텔 갖고 월세나 받으면 뭐 그것도 말이 되긴 하겠다 그랬는데 웃기는 건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시너지 아이비라고 그 회사에서 또 금융회사에서 그 오피스텔 담보로 또 다시 시비를 찍습니다. 그래서 또 이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이 지금 경영진은 기본이 안 돼 있고 ABC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경영진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실패했냐면, 이게 한번 들이댔던 회사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여기 이 대표가 뭐 자기 그 누난지 동생인지 하여튼 그 여자하고 그 사람이 재무 맡고 앉아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대여 검수 넣었다 뺐다 하고, 오피스텔도 지가 뭐 이러이러해서 판단하고 그냥 사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분이 30%가 있어요. 어, 자기네 그 처음에 들어올 때 다 자기가 지분 100% 소유한 회사에서 지분 갖고 있고 개인 조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진짜 잘하시는 분들 들어가면 또 못할 것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회사는 허술합니다. 근데 부채 비율도 낮고 인프라하고 뭐 사업할 게 없고 전부 낙감만 하기 때문에 피버팅 하기도 좋아요. 뭐 인력도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인력 중에 그 레시피에 관련된 인력 몇 명 빼고는 뭐 그냥 피버팅 해도 뭐 별 문제 없는 그런 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그 조만간 누가 들어가도 한 번은 들어가겠다. 지금 뭐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또 뭐 작년에 작년인지 올 초인지 하여튼 그거 한번 들이댔다가 실패한 쪽에서 또 들어오나 본데 뭐 그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한번 보시다가 이 회사가 나중에 또 누가 들어와 들이대가지고 주가가 흔들흔들하면 그때는 한번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선수가 제대로 붙으면 그런 정도의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감시자 레이먼이었습니다.